OPD의 라디오 카페 라디오 열린 행정 코너 함께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 지역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우리 지역은 어떤 계획과 실행을 하고 있는지, 나아가 우리 지역의 100년 미래 비전까지 직접 열린 행정 라디오 브리핑을 해드리는데요. 자, 익산시 시정에 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샵 8970번으로 문자 사연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역시 라디오 열린 행정 코너 정원율 익산시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익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국가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스튜디오에 오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주택 정책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조사 이런 것도 온 나라의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고요. 대통령 후보들도 앞다퉈내는 그런 공약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지역의 주택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익산이 또 이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은 바람직한 부분인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건설 경기입니다. 건설 경기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일어나야 지역의 경제가 총체적으로 살아난다 해서 과거 모든 정부들이 건설 경기를 많이 진작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죠. 그러면 올해 더 아파트가 공급이 되나요? 지금 계속 분양 중인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도 한 5,300세대 정도 이제 공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아파트 공급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너무나 과잉 공급이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세요. 더 나아가서 아파트 공급이 많이 되면 우리 집 아파트 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염려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당연한 염려죠. 근데 이 아파트를 저희들이 그냥 무계획적으로 계획 없이 이렇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저희들 좀 계획의 하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익산 아파트 공급 물량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군이 과거 근 10여 년 동안 아파트 공급이 없었잖아요. 그 없다 보니까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런데 또 세대 수는 증가한다. 인구는 줄어들지만은 세대 수는 줄어들어요. 세대가 분리가 된다는 얘기죠. 매년 1,500세대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대 수는 줄어들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 공급률이 주택 공급률이라고 하죠. 주택 보급률이 우리 익산시가 전라북도 평균이 110%인데 우리는 104%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노후주택, 노후아파트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72%가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에요. 이게 다 새로운 아파트 수요를 창조하는 주택 수요가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수요가 그동안에 있었는데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접도시에 아파트를 새로 분양하는 지역을 찾아서 많은 인구들이 떠난 거예요. 저희들이 한 10년 시차가 있었는데 그 시차를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빠져나갔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주택 보급률을 110%를 올리려면은 한 2만 2천 세대가 부족해요. 이것은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가정 하에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거든요. 그 2026년까지 현 추세대로 간다면은 26만을 찍게 돼요. 26만이었을 때 인구가 지금부터 한 2만가량 줄어들었는데도 아파트는 2만 2천 세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2만 2천 세대를 저희들이 2026년도까지 공급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주변 아파트 건설 현장이 많이 생기나니까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아파트 공급이 없다가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체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아파트 공급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 적정 수요를 넘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적정량
적정량을 산정을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 전북이 평균적으로 110.5%인데 익산이 104%에 불과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 지금 과잉 공급이 아니고 이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일단 그 분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공동주택 물량이 적정한가에 대한 그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시장님은 어떻게 또 생각하셨나요? 그러니까 공급주택 물량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에 지금 필요한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네. 지금 최근에 고분양가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고분양가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춰줘야 분양가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요새 갑자기 지금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고분양가라고 지금 그 난리들이신데 우리가 그동안에 22,000이라는 아파트가 부족했는데 공급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아파트 수요가 대기 수요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고급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기 수요들이 일시에 몰린 거거든요. 지금 그 분양가는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이 2015년부터 분양가가 완전 자율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업체가 결정한 분양가가 적정한 것인가를 심의를 하는 거죠.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적정 분양가를 산정해서 권고를 하는 거예요. 권고를 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결국은 그 분양가는 시중 분양가 그러니까 그 주택 시장 분양가가 사실은 반영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도하게 그 분양가를 눌렀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지난번에 우리가 그 힐스테이트 분양하는 거 보셨죠? 저희들이 1,000만 원 넘지 않게 하려고 990만 원 눌러놨잖아요. 눌러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 바로 옵션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1,20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그때 이제 그 규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거꾸로. 그러면 이제 그 분양가 시장가액보다도 높게 분양가가 책정된 데가 어디냐? 지금 우리 역전 앞에 보면 랜드마크라고 있어요. 그 랜드마크는 우리가 1,000만 원 이하로 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도 1,070만 원을 고집해서 분양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작년 11월 달에 분양을 했는데 340세대 중에 100세대밖에는 분양이 안 됐어요. 240세대가 미분양이다. 이게 우리 시민들 우리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멍청하지가 않다는 거죠. 아주 그 영리하시고 결국은 주택과 분양가 자율화라는 것이 이제 시장 원리를 존중하자는 건데 시장 가격에 수렴하게 돼 있다. 우리가 아무리 분양가를 눌러도 결국은 시장 가격으로 가게 돼 있는데 이제 그 현상이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려면은 결국 공급량을 늘려서 수요를 맞춰줘야죠. 그래야 시장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지. 저는 지금 우리가 분양가가 최근에 새로운 분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가가 높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이렇게 분양 두다 보면 이제 공급량이 늘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시장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으로 수렴하게 돼 있다. 이게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리 유능한 행정이라도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 결국은 시장이 다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은 수요 공급을 맞추셔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수요에 맞게끔 공급을 늘려줘야 되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돼요. 일부는 그러면 그 우리 익산은 택지 개발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가 높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도 일부는 맞죠. 택지 공급이라는 것은 시가 예산으로 택지를 만들어서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을 해주면은 아파트 부지를 공급해주면은 부지값이 일단 싸니까 아파트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분양받은 그 시점에서 분양받는 몇 명은 혜택을 보겠지만은 결국은 그 아파트도 분양하고 난 다음에 시장 가격에 맞추게 다 가격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특수 몇 명만 혜택을 주고 결국은 시장 가격이 수렴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미봉적인 대책으로 하면 안 되고 일단 전반적인 수급을 맞춰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급량을 늘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도 아파트 정책이 뭡니까? 공급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는 대로 지금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잖아요. 뭐 그게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등을 놓고요.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거죠.
이게 미분책으로 아무리 해봤자 결국은 시장 가격으로 수렴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일시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지만은 네. 시간이 갈수록 이건 안정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근데 요 현상을 자꾸 가지고 부추기고 이렇게 충동질하고 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네.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줘서 그래서 안정을 시켜야지. 예. 자꾸 그 한 몇 개 사례를 가지고 예. 분양가가 제일 높네 낮네. 예. 그리고 아주 미시적인 것인데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자세한 이 팩트를 저희가 체크하기 위해서 오늘 모신 거고요. 예. 어쨌든 시민 여러분들은 모처럼 이제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서 네. 분양 뭐 열기도 좋고 하니까 기분은 좋지만 그동안의 분양가가 높은 체감 그런 거는 또 시민들의 생각 당연한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고 중요한 건 이 투기 세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정말 크거든요. 지금 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뭔 거니? 네. 실소유자한테 이것이 가야 되는데 일부 투기 세력들이 그 투기 이익을 개발 이익을 중간에 착취해가는 거. 이것은 정말 밟은색원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시민들 대다수도 아파트 분양가 높은 것은 일부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신 분이 있는데 왜 이것을 일부 투기 세력이 와서 이것을 이쪽에 설치고 있느냐.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난달까지는 우리 담당 과장을 투기대책 조사반으로 해가지고 반장을 해서 경찰서, 세무서 합동으로 이제 합동 단속을 했어요. 금년에도 투기 의심 사례 23건을 적발해냈어요. 근데 저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투기 세력이 발붙일 수 없게 밟은 세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직접 반장이 됩니다 지금. 투기 단속 반장이 되고 경찰서장 그다음에 세무서장이 같이 반원이 돼서 같이 합동 단속을 실시를 한다. 당장에 내일도 세 군데 제가 지금 점검으로 그 현장 방문을 합니다. 저는 투기는 결국은 다 적발되게 돼 있다. 요새는 그 모든 게 투명하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적발될지 몰라도 결국은 적발되게 돼 있다. 잘못하면 거기 희생자 만들 수가 있다. 특히 우리 속칭 말하는 프리미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호가만 이렇게 그 말로만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부안유동해가지고 넘어가면은 그 사람만 결국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실제 거래한 그 거래 가격 기준으로 프리미엄이 산정이 되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고 호가만 자꾸 높여갖고 5천만 원 받았네, 1억 받았네 하니까 주위 사람들도 불안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편승하고 부안유동하고 하다가 이제 상투 잡아버리면 상투 잡는 사람이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거기에 부안유동 하지 마시고 지금 분양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가 있어도 입주 단계에서는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상을 차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물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하향 안정세를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위에서 얼마 벌었네 하는 거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새로 나온 아파트 분양 기다리시면 돼요. 또 그 더 좋은 아파트 나오잖아요. 계속 지금 우리는 브랜드 아파트만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되는데 조급하게만 먹고 괜히 편승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 고분양가 우려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분양가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속적인 공급으로 가격은 안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그 초기에 일시적인 고분양가는 그 현상이 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수렴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은. 그러다 보면 분양가가 좀 높을 수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면은 시장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분양가도 거기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 시장 가격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분양가 책정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미분양 사태가 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여하튼 이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켜서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분양가 이야기는 거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고요. 익산이 또 새 아파트가 공급 많이 되면서 시민들이 주거 환경에 대한 그 기대와 또 주거 선택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즘 뭐 익산형 일자리, 익산형 기본주택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익산형 기본주택이 뭡니까? 익산형 기본주택이
익산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예. 손쉽게 자기 집 한 채를 갈 수 있게 하겠다. 네. 그것이 이제 익산 기본주택 기본 프레임인데 예. 그 첫 번째 첫 단계 사업이 바로 신혼주택, 신혼부부, 청년 예. 주거 사다리 정책입니다. 네네. 그것은 설명을 간단히 드릴까요? 예, 해주시죠. 예. 그것은 그 익산에서 결혼하는 사람들 일단 예. 그분들은 누구든지 예식장 계약서만 있으면은 임대주택 10년짜리 네. 임대주택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10년 동안 익산시에서 임대 보증금의 이자를 다 저희들이 지급을 해드립니다. 지원을 지원해드리면은 10년 동안 거기 주택에 살면서 네. 신혼부부들은 특별공급 특공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특공 자격을 이용해서 첫 번째는 일반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 10년 동안에 예. 그 분양 아파트를 분양이 당첨이 되더라도 그 입주할 때까지 2, 3년이 걸리잖아요. 예. 그때까지 살 수 있는 그런 그 효과도 된다. 10년 동안 아파트가 되면은 예. 그렇게 해서 일단 분양 받는 사람이 생기고 두 번째 출하금 번군이 그 아파트에 10년 동안 살면서 임대 아파트도 특별 공급이 돼요. 특별 분양이. 그 특별 공급에 임대 아파트에 들어간다. 네네. 그래서 10년 돼서 분양 전화해 두면은 내 아파트를 만드는 건데. 그럼 두 출액의 차이는 뭐냐? 첫 번째 출액은 그야말로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그 로또죠, 로또. 꼭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근데 두 번째 출액 임대 아파트로 하는 것은 본인 희망하면 100% 저희들이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러면은 임대 아파트로 가서 10년 동안 거기 살고 있으면은 분양 전환해서 내 것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분양 전환을 할 때 그때 목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일단 10년간 주거비 아낀 거 플러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은행번호고 연계 상품을 연계시켜주고 거기에 별도로 지원 방안을 강구를 해서 내 집이 될 때까지 계속 시에서 관리해 드리겠다는 거고 첫 번째 이제 그 분양주택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지원 없어요. 거기서 임대 아파트를 그냥 거저 살 수 있게 하는 거, 그것까지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 드리는 거고. 일단 하나 추가를 한다면은 아파트가 아니고 기존 아파트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존 아파트 구입하시는 분들도 아파트 신규 아파트 분양받는 거와 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곳은 아직 그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덜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협의가 된 다음에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익산형 기본주택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중심이 되어 있다. 그래도 일단은 신혼부부 위주고 그러고 이제 다음 2순위 물량이 이제 청년입니다. 신혼부부들 전부 다 충족이 되고 남는 물량을 청년들한테 줄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초창기에는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물량은 많지 않을 것이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물량을 이제 늘려나가겠다.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계획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빨리 결혼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혜택 보려면 결혼하면 이제 완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익산형 기본주택은 이 신혼부부가 자가와 임대를 선택할 경우에 투트랙 정책을 추진하는 게 기본 개념이다. 이 정말 이 차별화된 익산시만의 기본 주택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또 익산시에서 한동안에 뭐 논란도 있었고요. 이 관심도 있었던 게 평화지구에 대한 이야기. 사실 오랫동안에 시작이 됐다 멈췄다. 이런 상황이 됐었고 또 이 오염된 토양이 나와서 중단이 됐었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2005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만 17년이 됐는데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에? 그동안에 이제 LH의 내부 사정이 가장 중요했죠. 내부 사정 때문에 이제 그 갈팡질팡했었는데 마지막 고비가 뭐였는군이 2019년도에 이제 오염토가 나온 거. 오염토가 나오니까 오염토 처리 비용이 35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 350억 원을 누가 부담할 거냐? 이것을 분양가에 얹히면은 우리들이 그 저분양가로 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시민들한테 약속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분양가 800만 원대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적률을 상향시켜줬습니다. 그래가지고 350세대를 추가로 더 지을 수 있게 그렇게 함으로써 분양가가
분양가에 그 추가 비용이 얹혀지지 않도록 네네. 이렇게 조치를 해서 예. 이제 3월 달, 다음 달에 이제 분양이 시작이 됩니다. 네네. 아직 최종 분양가는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예. 않았는데 최종 분양가는 800만 원대는 고수가 될 거다. 저희들은 네. 그렇게 믿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이제 마지막 그 고비가 이제 오염된 토양이 이제 나와서 그 처리 비용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에 된 것은 용적률을 높여서 세대 수를 더 높이면서 분양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만경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뭐 아직까지 이제 나타난 뭐 실무는 없기 때문에 기본 계획안만 보면은 정말 익산의 새로운 수변 공간, 이 친수 공간이 될 것 같은데 만경강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만경강 수변 도시 얘기 들어보셨죠? 아, 저는 뭐 정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시민 여러분들도 일단 그 선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거기에 분양받으실 생각은 안 있습니다. 해보셨나요? 있습니다. 해보셨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유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 70%가 거기에 입주 의사가 있다고 밝혀왔어요. 우리 내부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 이제 그 지역입니다. 그 서울에도 보면은 한강변에 아파트들이 특별히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거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이제 우리 익산 수변 도시에도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변 도시가 조성이 되면은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거기에 전주, 군산, 김제, 길목에 있잖아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인접 지역의 인구 유입 효과를 좀 기대를. 그 동안에 나갔던 인구들 많이 돌아올 거다. 이게 그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오겠지만 하여튼 나간 숫자만큼은 돌아올 것이다. 그 인구를 저희들이 지금 한 6천 세대 잡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한 35만 평, 그래서 6천 세대인데 6천 세대면은 한 세대당 평균 3명 잡으니까 그러면은 한 2만 명 정도 이제 인구가 오는데 그 중에 한 70%가 유지에서 온다고 본다면은 인구 유입 효과는 아주 큰 거죠. 그러면 뭐 이제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지금 아주 순탄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벌써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 구상까지 다 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그 행정안전부 지금 의뢰를 해놔서 지방 그 행정연구원에서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금년 7월이면 이제 연구가 끝나서 행안부의 중앙 투자 심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기본 설계서부터 해서 실제 계획 인가까지 다 봤는데 한 2년 걸려 행정 절차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2025년에 착공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실제 입주는 한 2년 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2027년 정도에 입주가 이루어질 걸로 보아집니다. 일단 뭐 올해 7월경에 이 타당성 조사 결과 나온 뒤에 구체적인 더 자세한 로드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만경강 수변 도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요즘 시민들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좀 바라거든요.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행복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복 생활권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선진국에서 새로 그 도입된 그런 주거 방식인데. 행복 생활권이라는 것은 걸어서 슬리퍼를 신고 자기가 주변에 이런 복지시설, 편의시설, 이제 도서관이랄지 수영장이랄지 그렇다면 체육시설이랄지 복지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권역. 그것을 이제 우리가 거리로 계산하면 한 2km 정도, 2km 반경 되더라고요. 2km 반경에 아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동네마다 그런 그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건데 뭐 자연도 있고 시설도 있고 그렇죠. 이제 공원부터 해서 이제 도서관, 박물관 뭐 이런 그다음에 체육관, 체육시설, 수영장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익산을 저희가 14개 행복 생활권으로 나눠놨어요. 이렇게 14개를 나눠놓고 그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들을 전부 다 점을 찍어보니까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한 100개 정도가 더 만들어져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 행복 생활권이 완전히 조성이 되겠더라.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 연차적으로 그 시설들 저들 확충을 해서 네. 익산 시민들은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게 예. 생활할 수 있는 행복 생활권을 만들어 드리겠다. 네. 그런 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획입니다. 어쨌든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 네네. 행복하고 만족도가 높아야 또 예. 일부에서도 인구들이 또 전입 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이 첫 번째 순서다 생각을 해서 예. 저희들이 지금 주거 정책을 첫 번째 대안을 행복 생활권을 만들자. 그러니까 뭐 단순한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예. 일단 그림을 그렇게 행복 생활권으로 예.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 주택 공급만 한다 해서 일부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예. 모든 생활 여건이 갖춰져야 네네. 그래야 그 아파트에 일부 인구들이 유입이 되거든요. 네. 그 기본 개념이 이제 행복 생활권 개념이다. 네. 그래서 행복 생활권이 조성이 되면은 아파트가 그 분양이 되는 대로 바로 네. 이제 인구 유입 효과로 예. 연결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오늘 익산시의 주거 정책 또 아파트 분양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마 시민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들 충분히 해소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 시민 여러분들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익산시 미래를 내다보면서 네. 미래 전망을 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도 우리 예. 한켠에는 항상 코로나에 대한 그렇습니다. 걱정, 염려 예. 이런 것들이 떠나질 않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죠. 네. 근데 그 새벽이 오기 전에는 이제 유독 더 염려, 어둠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몰려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지금 이제 조만간 이제 이것이 그 생활 방역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면은 네. 그동안에 고통받아왔던 예.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예. 많은 분들이 예. 이제 일상 삶을 차려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지금 그 막바지 그 고비에 다다라고 있기 때문에 네. 힘드시더라도 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네. 조금만 더 참자 그런 네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뭐 이 이야기는 오늘 주거 정책 이야기는 아닌데 익산시가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공간이 잘 예, 예. 운영이 돼 있고 예. 어제 보니까 그 다이론 밥차가 또 예, 새롭게 예. 운영이 됐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잠깐 좀 해주시죠. 예. 그 나눔 곳간 이제 예. 작년 2월달에서 예. 1년 동안 아주 성공적으로 잘했잖아요. 예.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많이 네. 박수를 받았는데 네. 그 시즌 2가 이제 다이로운 밥차입니다. 네.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정성을 모아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예.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을 하자. 네. 단순히 내가 기부를 해서 물품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정성을 모아서 정말 정성 다해서 예. 집에서 짓는 그런 정성 어린 밥을 쳐서 공급을 해드리자 하는 취지로 네. 시작을 했는데 예. 시작도 하기 전에 자기가 그것을 후원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한 20명도 넘게 줄 서 있어요. 아. 네? 서로 하겠다고. 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하던 다이론 곳간도 지금 예산이 많이 지금 예. 남아 있는데 예. 또 다이론 밥차 하자마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줄 서서 이렇게 성원해 주신다고 해서 예. 저는 우리 익산 시민들의 정말 따뜻한 밤 얼마나 인정이 더 흘러넘치는가 잘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결국 시민들의 협력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협약 예. 기관들도 많이 생긴 예, 거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정말 그 무료 급식이 한 달에 4번 정도 있는 예, 걸로 예, 알고 예, 있는데 어려운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이 뭐 팍팍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마지막에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또 같이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셔서 또 선곡을 직접 해 오셨다고요? 어떤 노래일까요? 지금 우리 현 상황하고 좀 예. 어느 정도 그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예. 이적의 그 걱정 말아요 그대 아. 예?
이것은 예. 현 상황을 아마 예. 노래하는 그런 중요한 가사인 것 같아서 네. 제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가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원율 익산시장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는 잠시 후에 끝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열린행정 익산시 이야기, 익산시의 주택 정책 이슈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원율 익산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